자, 명제에 대한 진도를 일단 나가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문제가 24번의 1번입니다. 자, 앞에는 다 무난한 문제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서 24번의 1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보자. 자, 저기 지금 P하고 Q에 대한 조건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죠? 얘를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명제가 아니라 P하고 Q 같은 이런 어떤 등식이나 부등식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P가 Q이기 위한 P로 조건이었는데, P가 Q이기 위한 P로 조건이었는데,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야. 화살표가 P가 P로 조건,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P라는 조건을 보면 이게 0이 아니다라고 돼 있지. 이건 너무나 많은 원소들을 갖고 있게 되죠. 이 방정식의 해를 제외한 무수히 많은 실수들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다라는 게 나오면 일단 부정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서, 그럼 이제 이것이 참이 되면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인 not P이면 not Q라고 하는 이 명제도 뭐가 돼야 돼? 참이 이렇게 돼야 돼. 참이 될 때는 이렇게 두 줄짜리 화살표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not P, 그럼 바로 뭐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 집합이, 이런 해를 갖고 있는 이런 집합이 누구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냐면 나도 집합이다. 누구를 원소로 갖고 있냐면 gx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데, 그럼 이제 ax 마이너스 a가 부정이 되니까, 자, 2x 더하기보다 작거나 같은 부동의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됐죠. 왼쪽이 크다였는데 not q가 돼야 되니까 이제 부동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이 돼줘야 돼. 자, 이 문제를 사실은 이제 푸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얘를 정리하잖아? 그럼 이게 a 빼기 2만큼 x가 a 더하기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그럼 얘는 1, 2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하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는데, 쉽게 말해 마이너스 1과 2라는 이 부등식의 해가 이 부등식의 해에 포함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빼기 2라는 이놈의 미지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우를 나눠도 되고요. 자,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 자, 만약에 a 빼기 2가 양수인 경우에 이 부등식 나누잖아?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이렇게, a-2보다 다시 a-2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제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근데 이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과 2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이 둘이 오른쪽이 큰데 같아도 상관없겠죠? 둘이 서로 같아도 되겠지?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1과 2라는 원소가 이 집합에 포함되는 거니까, 경계가 는이 있으니까. 자, 이게 이렇게 되게 된다. 자, A 빼기 2가 양수여서 양변 A 빼기 2로 나눴고,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x는 A 빼기 2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과 2라는 저 왼쪽에 있는 저 집합의 해가 이 부등식의 해에 이제 포함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A 빼기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 2a-4가 a 더하기 1, 그럼 a는 누구보다? 5보다 작거나 같은데, 근데 이 문제는 a가 2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으므로 이 안에 만족하는 정수 a는 뭐가 있다? 3하고 4하고 5가 있을 거야. 3하고 4하고 5가. 되겠니? 이제 3분의 1 한 거죠. 두 번째 경우, 선생님 만약에 a가 2면 어떤가요? 그럼 a가 2라고 하면 이 부등식에 a 대신 실제로 1을 집어넣어서, 그럼 부등식이 뭐가 되냐? x 0 곱하기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알겠지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버립니다. 그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겠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니까, 전체 집합이 되니까. 자, 그래서 a가 2인 것도 분명히 답으로 인정해 주셔야 된다. 자, 마지막 케이스인 세 번째 케이스, a가 2보다 작은 경우. 자, a가 2보다 작은 경우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케이스죠. 자, a가 2보다 작으면 얘를 양변 a 빼기로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는 합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표시해보면 a가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a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오른쪽 부분의 해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라는 해하고 2라는 해가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같아도 되겠지, 그제? 자, 근데 양변에 a 빼기를 곱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값이 2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줘야 되고, a 빼기를 곱할 때. 자, 그래서 부등식이 뭐가 되느냐? a 더하기 1이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a 더하기 2보다, 그래서 a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네요. 근데 이건 a값이 2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푼 거거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뭐가 있어? a가 1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돼 있던 이런 모든 a들을 다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15가
정답이 되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어떤 명제, 대우 명제는 항상 참이다. 근데 여기 집합이 지금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덴다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없고 수직선상에 나타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x 앞에 보이는 이놈의 부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야 된다. 많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24-1번이었고, 자, 넘어가서 26-1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할게. 26-1. 자, 26-1번 문제. 자, 지금 어떤 놈이 충분 조건이 된다 했냐면 not P 그리고 not Q가 이놈이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진행이 돼야 될 거야. 얘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내가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에 대한 여집합, 교집합, Q에 대한 여집합이 누구에 포함되냐면 R에 포함이 돼줘야 되고,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P 합집합 Q라는 놈에 대한 여집합이 R이라는 집합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P라는 놈이 P 조건이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그럼 2하고 3에 빼기 해서 x값이 마이너스 2와 3 사이가 되고 마이너스 2와 3 사이가 되고, 자, 그 다음 Q라는 조건은 지금 현재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그럼 2하고 4에 여기다 빼기.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와 2 사이구나. 마이너스 4와 2의 바깥쪽이구나. 그죠? 크다니까. 크다니까. 자, 마이너스 4하고 2의 바깥쪽이구나. 그럼 둘에 대한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어디죠? 둘에 대한 합집합이면 여기지? 그지? 그럼 그거에 대한 여집합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겠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출발해서 경계를 포함하죠? 마이너스 2까지라는 이놈이 바로 P하고 Q에 대한 합집합의 여집합인데, 근데 이 친구가 누구에 포함돼야 되냐면 R이라고 하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 R이라고 하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줘야 되거든. 근데 R은 또 보니까 인수분해 가능하죠. 자, 3AX 빼기 1과 그 다음에 AX 빼기 1이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X값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냐면 A분의 1과 3A분의 1 사이거든. A분의 1과 3A분의 1. 근데 문제에서 지금 A값이 음수라 했으니까 물어볼게. A분의 1하고 3A분의 1 중에 누가 커? A값이 음수라 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3A분의 1이 더 큰 거지. 그지? 그래서 X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다? 자, A분의 1하고 3A분의 1 사이다가 바로 이제 마지막에 있는 R이란 집합의 범위죠. 그래서 이 R이라는 이 집합에 노란색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쪽에 이제 A분의 1이 있을 거고, 이쪽에 뭐 있을 거고 3A 더하기 1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바깥쪽에 는이 없는데 안쪽에 색칠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서로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유일하게 안쪽만 색칠되어 있는 경우만 이 둘이 서로 같을 수가 없다고. 됐지? 자, A값이 음수기 때문에 이거 양변 역수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데 부동의 방향 바뀌어.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여기도 양변 역수해주면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이쪽은 뭐가 되면 3A가 되는데 부동의 방향 바뀌어야 돼. 둘 다 음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는 역수해서 부동의 방향 바뀌죠? 그럼 나눠주면 A값은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며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으니까 그 이 조건을 만족하는 A값의 범위는 1번에 나와 있는 범위니까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6분의 1? 잠깐만, 쏘리. 나누면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죠. 야, 미친, 그지? 선생님 돌았나 봐.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왜 그러니? 마이너스 6분의 1.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6분의 1 사이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 여기까지는 좀 무난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훅 넘어가서 뒤로 쭉쭉 넘어가서 자, 29번에 1번부터 한 7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29번 1번부터 차근차근 보자. 자, 야, 이 집합 사이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조금 헷갈릴 거라고 내가 아마 예전에 올류, 레드, 블루 할 때도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 그냥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볼까? 29번 1번 보자. 야,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하고 A 교집합 B가 A가 된다는 이 두 가지 조건 말이지. 이게 참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이 조건인데 이거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걸까?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A가 B에 포함됩니다.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A가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얘가 무슨 조건일까? 충분 조건일까? 필요 조건일까? 필요 충분 조건일까? 어때?
이런 C에 대해 되게 많잖아. A가 B에 포함된다? 그럼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또 그러면 A하고 합집합에 대한 B가 또 B가 돼야 되고 겁나 많지? A 빼기 B가 공집합이 돼야 되고 양변에 드모르간 하면 A 여집합에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에 이제 B가 뭐가 되면 전체 집합도 돼야 되고 그러면 되게 많잖아. 뭐 A의 여집합하고 B에 대한 여집합은 대소관계가 바뀌고 뭐 이런 게 있었어, 그제? 그럼 얘네들끼리 서로 무슨 관계에 있었겠냐?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는 거야. 다 같은 얘기인 거야.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다른 거. 이걸 왜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지? 되게 많지 그런 CJ 몇 개가 제가. 예를 들어 실수 xy에 대해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라는 거나 아니면 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뭐 0이 된다는 얘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x가 0이고 y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표현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런 조건들 다 서로 끼리끼리. 자,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대칭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고 있어. 대칭 차집합의 대가들이잖아, 얘들, 그지? 자, 그러면 29번에 1번에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야, 대칭 차집합이 A하고 B에 대한 대칭 차집합이 B 빼기 A인 것과 A가 B에 포함된다는 이 두 가지 정보들은 과연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느냐를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먼저 확인할 건 바로 뭐냐면 이거면 이것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이거면 이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거 먼저 확인해 볼까?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 이런 그림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A하고 B에 대한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거잖아, 그지?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거잖아, 그지? 그럼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 B에서 교집합에 A 빼면 좌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뭡니까? 얘죠? 얘? 얘죠? 근데 어때? 오른쪽과 같지?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면 이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되겠어?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을 그림을 그려봤고 그럼 둘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으니까 그래서 B 빼기 A가 됐다라는 건 이제 참이 되게 된 거고. 맞냐?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가능할까? 일로 가는 것도 가능할까? 야, A 빼기 B에 대한 대칭 차집합이 이렇게 된다? 원래 A 세모 B가 원래는 이거잖아. A 빼기 B하고 합집합 B 빼기 A인데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B 빼기 A가 됐다는 얘기거든?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 둘이 서로 포함 관계에 있으면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특별한 케이스야. 여기 잠깐 봐. P하고 Q가 서로 손대 P란 집합하고 Q란 집합을 합집합했는데 P가 나왔다? 그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Q가 바로 공집합이 된다는 뜻이야. 서로 손대. 너랑 나랑 공유하는 원소가 없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야 돼. P하고 Q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둘을 합집합했는데 얘밖에 안 나왔대. 그럼 여기에 원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Q가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지금 얘하고 얘가 서로 소거든. 근데 둘의 합집합을 해서 오른쪽 게 나왔다 이 말은 왼쪽에 여기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 말은 A 빼기 B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고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고 근데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므로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겁니다. 자, 작년 도인고 마지막 서술형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오잖아 보통.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 대칭 차집합일 때 우리가 왜 지난번에 막 여기다 막 했던 거 기억나지? 막 물어봤잖아 막. 이거하고 이거의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막 물었지? 그게 서술로 나왔어.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 성립하냐 이거 성립. 근데 보통은 다 필요 충분 조건인데 증명해라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하여튼 뭐 30번의 1번 문제 그 29번의 1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결해 봤고요. 자, 30번의 1번. 요것도 사실 이제 좀 요거는 그래도 니네가 좀 해볼 만한 문제긴 한데 30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번에 1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건 일종의 함수야. 네가 함수에 어떠한 조건을 집어넣어. 순서 중요해. A하고 B라는 조건을 집어넣어서 어떤 상황이냐면 A에서 B하고 요게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올 수는 없을 때 그 함수값을 얼마로 설정하냐면 1이라고 좀 설정을 하는 거야. 그 여기에 나와 있는 A가 B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닐 때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좀 기호로 표현을 하면 근데 A이면 B도 참이고 B이면 A도 참이다. 그럼 요거는 이제 함수값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A가 B로 가지 못하지만 근데 B에서 A로 오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 이제 이 함수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정의를 한 거야. 쉽게 말해 필요 충분 조건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럼 P라는 조건은 지금 현재 뭐냐? A가 B하고 C에 대한 합집합에 포함된다.
그럼 Q라는 조건은 바로 뭐냐면 Q라는 조건은 바로 뭐냐면 Q는 A가 B하고 C에 대한 교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R이라는 조건은 지금 현재 어떤 조건이냐면 A가 B에 포함되거나 또는 A가 C에 포함된다라는 걸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내가 니네한테 돌아가면서 한번 물어볼게. 자 아연아, A가 B하고 C에 대한 합집합에 포함되면 교집합에 포함되니? 자 머릿속에 그 상을 생각해야 돼. B하고 C라는 일반적인 집합이 있어서 A가 B하고 C에 대한 합집합에 포함되면 A가 B하고 C에 대한 교집합에 포함되니? 이건 아니죠. 발레를 두자면 이런 게 있겠지. B란 집합하고 C란 집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A란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경우는 A가 분명히 B하고 C에 대한 합집합엔 포함되지만 교집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럼 찬서가 A가 B하고 C에 대한 교집합에 포함되면 합집합에 포함되니? 이건 맞죠. 그럼 첫 번째 항인 F의 P, Q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P는 Q에게 화살표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받기만 하고 있지, 그지? 그럼 받기만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항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겠다. 자 이제 정윤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A가 B하고 C에 대한 교집합에 포함되면 A가 B에 포함되거나 B가 C에 포함되니? 머릿속에 생각해봐. 자 B, C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럼 A가 B하고 C에 대한 교집합에 포함이 된다면 그럼 A가 B에 포함되거나 A가 C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을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자 A가 B하고 C에 대한 교집합에 포함이 된다면, B하고 C에 대한 교집합에 이렇게 지금 현재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A는 C에도 포함돼, B에도 포함되고 C에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리고 왜도 참이거든. 그러니까 참이 또는이니까 당연히 더 참이겠지, 그지? 더 느슨한 조건이기 때문에. 동영아, A가 B에 포함되거나 A가 C에 포함되면 A가 B하고 C에 대한 교집합에 포함될까요? 신중히 대답해봐. 아닐 것 같아? 아니죠. 자 발레를 두자면, 자 B란 집합이 있고 C란 집합이 있는데 A가 예를 들어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면 B에 포함되지만 교집합에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항 누구냐? -2 F에 Q, R이거든. 근데 Q는 R에게 화살표를 줄 수 있는데 얘는 얘에게 화살표를 줄 수가 없거든. 그럼 앞에 있는 친구가 주기만 하고 있으니까 얘 함수값은 1. 그럼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시겠네. 재훈아, A가 B하고 C에 대한 합집합에 포함되면 A가 B에 포함되거나 C에 포함되냐? 아닐 수도 있지, 그지? 이런 발레로서 지금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 아연아, A가 B에 포함되거나 C에 포함되면 합집합에 포함되나요? 이건 참인가? 그지? 얘는 참이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항에는 F에 누구냐? R, P냐? R, P. R, P. 그럼 앞에 있는 R은 화살표를 줄 수 있는데 얘는 화살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얘도 함수값은 1이고요. 그럼 그 앞에 곱해져 있는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이 항의 값은 -3. 그래서 모두 더해주면 -6이 정답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게 30번의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제 논리적인 얘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자, 정리해 주시고 바로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31번의 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31번의 1번. 그리고 알겠지만 과제는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 니네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이것도 풀라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그때는 한번 진도 나간 내용 한번 보거나 아니면 내가 정리한 거 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또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자. ABC. 철수는 공항 아니면 버스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대.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목격자 ABC가 다음까지 증언을 했고, 근데 이 중에 한 사람만이 진실을 얘기했다면 누가 진실을 얘기했고, 저 가방은 도대체 어디냐? 라는 것을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한번 가정을 좀 해봐야겠지?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A가 참을 얘기하고 B, C가 거짓말을 얘기했다 했을 때, 자, 모순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A가 참을 얘기했어. 그러면 철수의 공항은 가방에 있는 거지? 그게 참인 거지? 근데 철수는 버스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B의 말은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C가 지금 현재 A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거짓이니까 A가 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돼. 그럼 실제로도 A가 참을 얘기하고 그 가방은 공항에 있다라고 하는 1번 답의
부합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왜 안 되고 그것이 모순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럼 두 번째, 선생님 B가 참이고 A하고 C가 거짓을 얘기하는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야, C가 거짓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C의 진술인 A가 거짓말인 거니까 그럼 A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근데 가정 자체가 A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게 된 거거든. 다시 한번 얘기할게. B가 참을 얘기하고 A하고 C가 만약에 거짓말을 얘기했다면 C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A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A가 진실을 얘기한 게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A가 진실인데 A가 또 거짓이라니? 그럼 그 두 개의 의견 사이에 모순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므로 그럼 이거는 이제 모순이 되니까 B가 참이 얘기한 거는 이제 그럴 수 없다. 약간 이제 결론 나오겠죠? 그럼 세 번째, 어떤 경우도 니네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C가 참을 얘기하고 A하고 B가 거짓을 얘기하는 경우. 근데 이거는 A하고 B가 거짓을 얘기하잖아? 그럼 첫 번째 A가 얘기한 공항에서 잊어버렸다는 것도 거짓이고 버스에서 잊어버린 것도 거짓이 되니까 그럼 얘는 잊어버릴 데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또 모순에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얘기했던 A가 참이고 B하고 C가 거짓이 되는 것이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상한 문제 같지, 그지? 자, 32번에 1번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이거랑 좀 비슷한 얘기야. 32번에 1번도.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고. 그래서 32번에 1번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 자, 거기 지금 A, B, C, D라는 4명이 범인인 것을 우리가 조건인 A, B, C, D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A가 만약에 유죄잖아. 그럼 B도 유죄다 라는 얘기를 지금 1번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B가 유죄이면 C는 유죄이거나 또는 자, B가 이제 유죄면 C가 유죄이거나 또는 이제 뭐가 되냐면 B가 일 때 A라는 것이 이제 참이 된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는 참이 된다는 뜻이야. 자, B가 유죄면 C가 유죄거나 아니면 A가 무죄다. 나대이군요. 무죄다 라는 얘기지. 자, 대문자 ABCD가 유죄인 사건을 조건을 이제 스몰 ABCD라 한 다음에 그럼 세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냐? D가 유죄면 누가 유죄다? A가 유죄다. 마지막 네 번째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D가 무죄이면 not D이면 A가 무죄이고 and C는 무죄이다. not C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정을 해봐야 돼. 그래서 또 모순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돼. A and not C죠. 자, 가정해볼까? 만약에 A가 범인이잖아? 가정이야. A가 만약에 범인이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 때문에? 1번 조건 때문에 B도 범인이 돼. 근데 B가 범인이면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B가 범인일 때 A가 범인이 아닐 수가 없잖아, 그지? 지금 상황에서. 그럼 둘 중에 하나 성립해야 되니까 B가 범인이 되면 C도 당연히 범인이 될 수밖에 없죠. 됐나요? 자, 마지막에는 이 조건 볼까? 야, 이게 좀 헷갈리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되지?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는 A가 범인이 아니거나 또는 C가 범인이면 D가 범인이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우 명제를 생각해보면 결론에 부정을 했고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D가 범인인데 C가 지금 현재 범인이라 했으니까 그럼 이러면 D도 범인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 B, C, D가 모두 범인일 수 있어. 근데 이제 가정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러면 답은 이제 5번인데 그 반대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도 들어봐야겠지. 그럼 또 가정을 해볼게. 뭐가? A가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이거 대우명제 봐봐. A가 범인이 아니잖아? 그럼 누구도 범인이 아니니? D도 범인이 아니지.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가 not A가 not D가 되게 되니까 A가 범인이 아니면 D도 범인이 아니게 돼. 근데 A가 범인이 아니거나 또는 C가 범인이면 D가 범인이 됐으니까 그럼 이러면 이제 D가 범인이 돼버려. 모순이죠. D가 범인이면서 범인이 아닌 거. 모순이지? 이럴 수는 없고 그래서 A, B, C, D가 모두 유죄인 범인인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니네가 아마 생각하기에 선생님 우리가 명제에서 이런 걸 언제 배웠나요?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사실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 사실 이 부분이.
좀 막 섞여 있어. 막 뒤에 있는 뭐 33번에 이런 문제는 섞여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이 시험에 나오냐 나오지 않냐인데, 나오는 가능성도 있어. 종종 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고 보통 객관식으로. 근데 서술형으로 나와도 뭐 설명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33번에 1번. 요거는 교과서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봐봐. 어떤 선생님이 약속을 했대. 청소를 5번 이상 하면 상점을 5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 여기 봐. 청소를 5번 이상 하면, 그러면은 상점을 5점을 주니까 상점도 5점 이상이 되겠지? 근데 이것을 선생님이 지켰는지 확인하지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과연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일단 지금 보면 누구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이 드니? 그 민호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7번 청소를 했으니까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려면 얘가 지금 점수가 5점보다 큰지 확인해야 되니까 민호를 확인해야겠지? 근데 이러고 끝내면 이제 이 문제의 의도에 딱 낚이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명제가 참이다? 상점이 5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우 명제도 참이 되고, 그럼 어떤 것도 확인을 해야 되냐? 상점이 5점 미만인 학생들이 청소 횟수가 5회 미만이라는 사실도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상점이 5점 미만인 해교 있지, 해교? 그럼 해교의 성적이 청소 횟수가 5회 미만인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민호뿐만 아니라 누구도 확인해야 된다. 해교의 청소 횟수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냐? 자,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에 대한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고, 그럼 니네가 만약에 이것이 참인지를 확인한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우 명제인 이것도 참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가 좀 되나요? 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34번에 2번. 자, 이게 오늘 아마 푸는 문제 중에 제일 좀 골 때리는 문제일 텐데, 이것도 또 왜 모순이 되고, 그래서 이게 왜 또 이렇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한 2문제 남았네요. 자, 볼게. 34번에 1번이야. 자, 34번에 1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A, B, C, D가 1, 2, 3, 4, 5등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각 사람이 지금 현재 2가지 진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 근데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이 모든 애들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2개 중에 하나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래. 그럼 또 누가 진실을 얘기했고, 그럼 과연 또 누가 거짓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작년 이제 내신 실전 우리 내신 대비 교재 보면은 이거보다 더 더러운 문제 많아. 교과서에 정말 골 때리는 문제 많아. 그 니네 혹시 그거 알아? 뭐 아인슈타인이 뭐 하는 뭐 개를 기르는 사람은 뭐 직업이 뭐고 하는 그 문제 아니? 7집에 뭐 7사람이 사는데 7개 애완동물을 키우고 7개 직원이 있는데, 근데 뭐 의사 옆집에는 뭐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 있다. 뭐 혹시 그 문제 알아? 뭐 풀면 IQ가 얼마 이상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교과서 문제가 있어요. 뭐 4명이 여행을 갔어. 근데 창가를 마주보고 뭐 창가 쪽에 2명이 앉았는데 경찰 앞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근데 뭐 녹색 옷 입은 사람은 뭐 의사가 아니고 막 이런 식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가 실제로 교과서에도 문제가 이거보다 더 더러운 문제도 사실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학교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과서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연습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A 볼게. A는 A가 3이거나 D가 2위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럼 B는 지금 현재 뭐라고 되냐면, 자, B가 2위거나 C가 3이다. 그럼 C는 C가 1이거나 아니면 B가 이제 4위다. 그럼 D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D가 3이고 아니면 2가 이제 꼴찌다. 그 다음에 2는 나 2인데 내가 4위거나 아니면 A가 1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 거야. 그래서 가정을 해서 모순점을 또 찾아줘야겠지? 난 이렇게 먼저 가정을 해볼게. A가 얘기한 이 왼쪽이 참이고 얘가 거짓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잘 들어봐. 그럼 이건 A가 3이고 D가 2위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A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이 친구의 얘기를 보면은 A가 1이란 이 말이 거짓말인 거 아니니?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겠지? 2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 돼야 되니까, A가 만약에 3이라면 A가 1이란 얘는 거짓말이 되니까, 그럼 얘가 지금 현재 2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거든? 그럼 2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얘 한번 볼까? 야, 2가 4위래? 그럼 이거 거짓이야 참이야 요거? 이거 거짓이지? 그럼 누가 참이 돼야 돼? 얘가 참이 돼야 되지? 근데 그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순점은 없나요? 뭐가? 둘 다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둘 다 3등? 누가? A도 3등이고 D도 3등인지 모순점에 충돌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주황색 상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아니라 노란색이 되나 봐. 자, 그럼 봐.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럼 얘는 지금 현재 A가 3위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D는 2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얘 D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럼 D가 3위라고 하는 얘가 이제 거짓이 돼버리겠죠. 그럼 얘가 거짓이니까 얘는 뭐가 돼? 참이 되겠지? 그럼 2가 5등인 거야. 그럼 2가 4등이란 얘는 거짓이 되는 거고 그럼 A가 1등이라는 말이 참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논리적인 모순이 전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A가 몇 등? A는 1등. 그 다음에 D는 몇 등이야? D는 2등. D는 2등. 그 다음 누가? 2는 5등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B하고 C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과 자신의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또 어떠한 모순이 있고 참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야,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라 생각을 해볼게. 그럼 B는 몇 등이야? 2등인 거지?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얘 거짓이고 이게 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B가 2등이 되고 C가 1등이 돼야 되거든? 근데 A가 1등이니까 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노란색은 또 모순이 되는 거야. 얘네끼리. 자,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아, 네가 거짓이고 참이고. 그럼 C가 3등? 그럼 C가 1등이라는 거짓? 그럼 얘가 참? 그럼 C가 몇 등이 되고 3등이 되고 B가 4등이 된다는 전혀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지 않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등수 중에 옳은 것은 바로 뭐다? 3번에 나와 있는 3위는 C다라는 말만 참이 되겠지. 별 재미없냐? 난 이런 문제는 좀 잘 재밌던데. 내가 변태인가? 자, 34번의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36번의 1번까지 오늘 수업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의 1번의 문제를 한번 볼게. 여기 지금 칸막이가 3개야. 방이 2개고. 그래서 첫 번째 칸막이를 통과해. 그래서 A라는 방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 B라는 칸막이를 통과해서 B라는 방에 통과하고 C라는 칸막이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지. 근데 사람이 이 통과를 할 때마다 이 위에 들어있는 이제 불이 켜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총 14번의 불이 켜졌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이곳에 몇 명의 사람이 있냐면 3명의 사람이 있겠다 했기 때문에 그럼 C가스는 일단 무조건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2도 안 돼. 4도 안 돼. 마지막에 딱 3명 있었다 됐으니까 이 불이 켜진 횟수는 3번이 돼줘야 돼. 그럼 여기하고 여기 켜져 있는 불의 횟수는 적어도 3 이상이 되야겠다. 그지 않니? 그럼 여기도 적어도 3번 이상 여기도 몇 번 이상? 몇 번 이상? B도 3번 이상의 불이 켜지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9번이 켜진 거야. 불이. 자, 그런데 이 A 칸막이하고 B 칸막이에 추가적으로 켜진 불의 횟수를 X하고 Y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미 몇 번 해먹었어? 9번을 해먹었으니까 그럼 얘랑 더한 게 몇이 되냐면 5가 돼줘야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Y가 5가 되는구나.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추가적으로야 이 세 사람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야. 여기만 5번 켜지고 얘가 0번 켜질 수 있고 얘가 4번 켜지고 얘가 1번 켜질 수 있고 얘가 3번 켜지고 얘가 2번 켜질 수 있지. 이거 말고 또 있을 수가 없겠지? 여기 2번 켜졌는데 여기 3번 켜지면 말이 안 되잖아. 2명밖에 안 지나갔는데 3명이 지나간 거면 여기는 귀신이 지나간 거야.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능한 경우들은 이런 게 되겠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A하고 B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를 볼까? 야, 봐봐. 여기에 5명이 지나갔거든? 근데 1명도 안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건 A에 5명이 있고 여기 빵명이 있겠다는 뜻이죠. 그잖아? 그 다음에 X값이 4? 그럼 여기에 4명이 지나갔고 여기 1명이 지나갔대. 그 여기 몇 명 있겠니? 4명. 아니 4명이 지나갔는데 여기 1명이 지나갔으니까 3명 1명 있겠지. 3명 1명. 인원수는 3명 1명 이렇게 있게 될 거야. 자, 마지막. 이 벽을 3명이 통과했는데 이 벽을 2명이 통과했대. 그럼 A하고 B에 각각 몇 명씩 있어야 될까? 1명과 2명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는 건 A 전시실에 지금 현재 홀수명이 있다라는 것만 참이 되고 나머지는 다 거짓일 수 있다는 얘기죠. 발레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6번의 1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명제에 대한 한 파트입니다.